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개인 파산 절차를 설명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하고 파산 요건이 되신다 싶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필요 자료는 보통 등본, 초본, 가족관계 이런 서류들도 필요하지만 채무 발생 원인에 필요한 채무진대 경위서, 이력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통 일주일 전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나왔다는 거는 파산 선고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했다는 얘기고, 사건 번호가 제출한 즉시 자동 생성되니까 사건 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채권자에게 전달하시다든지 접수 직후에 바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재판부 배정이 되잖아요. 재판부 배정은 뭐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도 걸리죠. 그리고 나서 재판부에서 먼저 개인 파산의 형식적 요건이 되는지, 요거를 짧게는 한 15일,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재판부별로 다르지만 보통 그 정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파산의 요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법원에서 이걸 내잖아요. 예납명령이라고 해서 며칠 이내에 얼마를 예납하라, 이런 명령문이 송달이 됩니다. 파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돈을 또 내라 라고 의아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예납명령은 파산 관제인 비용에 듭니다. 그 파산 관제인도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예납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납금이 최소 4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까지 본 것 같아요.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개인 파산에서 잘 없긴 한데,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면 2, 300만 원이 넘게도 나올 수 있고, 또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내려주셔가지고 관제인 예납 없이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관제인 예납 명령이 생략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구조 결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별도로 이제 결정을 예외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니까, 이제 보통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납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납 명령이 나와서 예납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때 파산 선고 일정이 잡힙니다. 파산에는 중지나 금지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고가 나야 추심을 막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파산 선고까지 법원별로 좀 기간이 다르긴 하죠. 대전 같은 경우는 한 10달, 뭐 특정 법원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긴 법원도 있고, 서울처럼 빨리 선고가 나서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원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이 많은 대리에 의뢰하시면 충분히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산 선고 기일에는 본인이 이제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법원 참석을 하시는 첫 번째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 참석하실 때는 되도록 이제 검소한 옷차림, 채무 때문에 힘드신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보이시려고, 그렇죠. 잘 보이시려고 이제 제일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가셨다가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이러실 수도 있으니 최대한 검소한 옷차림으로 늦지 않게 참석하시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법원에 3번 정도 나가잖아요. 네.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번 나가고, 처음에 이제 선고일에 한번 나가고, 그때 파산관제인도 처음 만나시게 되고, 이제 그날에는 기본적인 서류 요청만 받으시고 이제 간단한 문답 정도 하고 신분 체크하고 그때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 면담이 잡히잖아요.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파산 선고 이후에 필수 서류 목록이라고 해서 관제인분들별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기한이 있고요. 그 자료 제출 후에 관제인께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1대1 면담 일정을 지정해서 내방하라는 이제 통지를 보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2차로 법원에 나가는, 사실 법원은 아니지만 관제인 사무실에 나가는 거긴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출석을 하게 되는 날인데, 이때는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죠. 이게 코로나 때는 뭐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생략이 거의 없어졌고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관제인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때는 1대1로 면담을 하니까, 그리고 관제인이 이미 사건 내용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굉장히 깊고 자세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냈던 자료 정도는 적어도 숙지를 하고 가셔야 대비가 되실 겁니다. 채권자 집회는 이미 이제 파산 선고 날에 지정이 됐고, 지정된 채권자 집회에 이제 가는 거죠. 집회 전후로는 어떤 일이 생기죠?
집회 전후로는 일단 채권자의 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또 채권자가 송달이 혹시나 안 된 경우에는 주소 보정 절차를 또 보완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제인분이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 중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던 경우에 본인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거나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환가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의 진행 과정에서 이때쯤이면 이미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아, 면책이 수월하게 나오겠구나. 혹은 네. 제 사건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관제인께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고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슈가 있을 것 같은 사건은 대리인이 미리 좀 대응을 해야죠. 관제인이 법원에 내는 보고서도 미리 열람을 하고 집회일에 전에 뭐 의견서를 내든지 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부당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데, 이렇게 의견 청취 기일을 겸하고 있는 이 채권자 집회가 마지막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됩니다. 이 채권자 집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있는 사건은 그날 안 끝나고 또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2차, 3차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2차, 3차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사건이 1년 지나서 2년 뭐 이렇게 가는 경우고, 전체적인 기간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파산 사건에서는 환가일 재산이 없거나 뭐 거의 경미하고 특별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없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6개월에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슈가 있거나 환가일 재산이 있거나 특히 뭐 경매로 환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환가 절차가 다 끝나고 매당까지 끝나야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요. 이래서 이제 본인의 사건에 대한 예측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면책이 남았네요. 네. 채권자 집회나 의견 청취 기일에 큰 문제가 없거나, 그리고 이제 제출하라는 사항들이 다 대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집회 참석 후 빠르신 경우에는 1, 2주 이내에도 면책 결정이 바로 통보가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좀 길어지거나 2차, 3차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 대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갔다 오고 1, 2주 내에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초년생의 신용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채무는 이제 한 번에 탕감이 되고, 회생하고 달리 이제 우발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면책의 대상이 되니까 파산의 경우는 그런 이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